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스몬비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과의존자 판도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판도라님 지금 네. 배터리 몇 프로예요? 저희 22%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사발님? 저 충전기 줬어요. 꽂으라고. 꽂아주셨어요. 여기 지금. 꽂아줬어. 노베포비아 묵사발.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제 거 포기했습니다. 60%인데 불안한데. 아까 30%라고 막 충전하러 가야 된다고. 충전해가지고 60이 되는 거죠. 되게 빨리 되네. 그럼요. 와. 빨리빨리 해야죠. 근데 달키도 빨리 달겠네요. 정말 달려가시길래 얼마나 됐나 봤더니 38% 거예요. 나 그때 23%였는데. 노 배터리 포비아 묵사발님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결방도 해보고 그다음 또 최초로 2부작 갑니다.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내가 왜 2부작 한다 그랬을까? 이번 주에 또 편집해야 되는구나. 그 편집에 그 힘들게 한 다음에 딱 올리고 나면 그 해방감이 있거든요. 해방감이 없어. 그렇겠네. 다시 한번 편집의 지옥으로. 네, 어젯밤은 좀 편하게 주무셨죠? 어젯밤에 쓰레기 버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잤어. 저는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요즘 맨날 당근하느라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당근 않아요. 중독자. 네, 맞아. 전 당근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좀 이따 나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잠깐 제가 다녀올 거 있습니다. 온통 당근이에요, 이분 지금. 저도 스마트폰 중독 2화를 하기 전에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고, 그러니까 평균 시간 자체가 뭐 엄청 길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왜 내가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는구나 느꼈냐면, 스마트폰으로 할 걸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안 볼 뿐이지, 그러니까 뭐 PC 카톡이나 뭐 이런 거를 컴퓨터로 보는 일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작업 시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굳이 들지 않아도 될 뿐이지, 이거를 제가 많이 밖에 다닐 때는 다 스마트폰으로 하던 일들이더라고요. 그 웹드라이브를 확인한다거나 파일을 주고받거나 이런 걸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다니면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오는 평균 사용 시간은 뭐 3시간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스마트폰을 하던 일들을 다 합치면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쭉쭉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과의존에 가깝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2시간 45분이었는데 지난주에.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저께 당근 엄청 했거든요. 7시간이네요. 144% 증가했어요. 143% 증가. 이거 어떡할까요? 이번 주에 당근하느라. 저 한참 올렸거든요. 뭘 올릴 게 많아가지고. 진짜 사고팔고 가리지 않고 하세요. 이분 그럼요. 지금. 자, 지난주에는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스몬비. 스몬비, 저도 스몬비가 제일 기억나요. 노모포비아, 노모포비아, 배터리 포비아. 노 배터리 포비아, 노배터리 포비아 있었어. 영츠하이머도 있었고요. 네. 영차이머는 스마트폰 때문이 아닌 걸로. 그 퍼빙. 무시하는 거, 퍼빙이죠. 퍼빙도 있었고요. 또 근시의 원인도 되고 네. 우울증. 우울증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할까 하다가 혹시 이걸 먼저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전회화해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드디어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해결책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제일 확실한 해결책은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 해결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일 때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 뭐죠? 담배를 핍니다. 안 마시는 거죠. 금주.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독에서 중독으로. 그렇죠. 다른 중독으로 돌려막기처럼. 그렇죠. 알코올 중독일 때는 술을 끊는 게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고, 담배 중독일 때는 담배를 끊는 게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죠. 그럼 자, 스마트폰을 버리세요. 지금부터. 싫어요. 저 당근 연락 올 게 있어가지고요. 다른 거는 뭔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만은 왠지 못 버릴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비싸서. 누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해도 그럼 버립니다. 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값어치를 봐서 그거를 팔고 더 좋은 걸로 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누가 야 나 80 줄 테니까 나한테 팔고 너 피처폰 써 이렇게 해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업그레이드는 가능한데 역체감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는 힘들잖아요. 뭐든지 빠른 컴퓨터 쓰다 느린 컴퓨터 쓰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버리면 금단 현상이 좀 오겠지만 좀 지나면 또 중독 해결이 될 거라서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왠지 저도 스마트폰만은 못 버릴 것 같아요. 그 고3들 그 고3폰이라는 피처폰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고3 되면서 아예 스마트폰을 없애고 그걸로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지만 살더라고요. 그쵸. 사라지더라고요. 다 살아요. 이번에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KBS 시사기획 창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하던 중학생 7명이 자의로 3개월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과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자 전두엽의 기능이 향상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요새 육아하면서 일찍부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죠. 네.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을 주면 얌전해지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그 IT 기기 개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스마트 기기 중독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잠깐 이제 처음 들어보신다고 했으니까 얘기 드리면 스티브 잡스 전기, 윌터 아이작슨 그 사람이 쓴 전기에 이렇게 나온대요. 잡스는 매일 저녁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책과 역사를 토론하는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꺼내지 않았고 잡스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자기는 아이폰 개발하면서 아빠가 밖에서 뭘 만들어. 그럼 집에 들어 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준 거지. 빌 게이츠도 고교생, 대학생 자녀 세대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사실들이 여러 차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마트폰이 그 미성년자 특히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들도.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드린 시사기획창 그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그 스마트폰만 쥐고 사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례로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에 있는데 다른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노는데 그냥 둘이 계속 스마트폰만 쥐고 그걸로 게임도 하고 간식 먹을 때도 보고 정말 손에서 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다 같이 가족들이 있을 때도 놓지 않아요, 손에서. 가족 간의 유대 얘기 나온 김에 중학생 핸드폰을 안 쓰게 했더니 부모님도 얘기하는 게 평소에는 그 아이한테 다가갈 때 뭔가 스마트폰이 나와 아이 사이에 어떤 방해물,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아이한테 다가가고 대화하기가 훨씬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엄마의 뭐 대화를 일단 눈빛부터 엄마를 안 보니까 난 스마트폰 보고 귀로 듣고 이제 엄마랑 얘기하는 둥 마는 둥 이랬는데 엄마 포비가 얘기하는 포비. 거 그렇죠. 검색해야 되니까 아 엄마 얘기를. 어머니 말씀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야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은 다큐멘터리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봐야 되겠네요. 부모가 보고서 그러니까 넌 스마트폰 쓰지 마 이러면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보고 내 또래 친구들이 저렇게 몇 달 동안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저렇게 되네?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중학생이니까 3개월 뭐 안 쓰는 게 가능한 거지 저희는 못 버리지 않습니까? 3개월 안 쓸 수 있어요? 저는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럼 노트북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에 우리가 집착하는가를 지난주 방송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동성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에 지닐 수 있고 사실 그 전에도 스마트폰으로 지금 하는 기능들 컴퓨터로 대체로 다 했었고 그런데 이제 랩탑, 노트북이 나오고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원이 딱 박혀 있고 정해진 자리에서만 할 수 있었던 엄청 덩치가 큰 컴퓨터가 이제 물론 초창기 랩탑은 엄청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이동이 가능하고
배터리로 구동할 수 있는 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였는데 이제 그게 손바닥만해지니까 화면은 작을지언정 이걸로 뭐 대부분을 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이게 제일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지금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3년 쓰니까 배터리 성능이 74%인가? 성능 최대치 74%인가로 떨어지더라고요. 80% 이하면 보통 그쵸. 교체하라고 하죠. 그래서 교체를 하러 가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여튼 마침 이제 제가 그때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모르는 동네였는데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녀 봤어요. 거리를. 와 너무 불편해. 아, 이게 별로 평소에 크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들고 막 미용실을 막 찾아서 막 다녀봤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스마트폰 크기가 요렇게 딱 손에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는구나, 거기에 의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스마트폰 수리할 때죠. 맞아. 핸드폰이 내 손에 손 없으니까 덜덜덜 막. 그동안 할 게 보통은 어디를 가면 뭐 대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다릴 때는. 다 핸드폰을 꺼낼 텐데 그게 내 손에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노래도 다 핸드폰으로 듣지 뭐 책도 다 핸드폰으로 보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저희 대화 중에 퍼빙 하시는 분. 76%예요. 그거 보셨어요? 네. 76%면 아, 갈아야 배터리 되는데. 76%. 아, 그래서 빨리 닳는 것 같아요. 이거 배터리 교체하시면 그 여기에 노베 배터리 성능이 포비아에서 매우 조금 저하됐다고 벗어날 수 애플 공인 음. 서비스 제공업체 배터리 교체 받아 최고. 배터리 교체하면 근데 더 빨라져요. 뭐가요? 성능도 약간 빨라져요. 지금 충분히 빨라요. 괜찮아요. 당근만 하면 돼. 스마트폰 사용 이유는 당근이에요. 당근. 자, 어쨌든 중학생이니까 3개월 안 쓰는 게 가능한 거지 저희는 못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려운 거죠. 안 버리고 중독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버리는 거 대신에 그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끄기는 하나요? 그럼요. 네. 언제 꺼요? 영화 볼 때, 연극 볼 때, 꺼요? 뮤지컬 볼 때. 아, 그거 그냥 방해 금지 이런 게 꺼요. 하는 거 아니에요? 꺼야 돼요. 오? 아예 전원을. 저는 껐다가 켜요. 에어플레인.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끄긴 꺼요? 안 스마트하게 쓰시는구나. 아니 우웅하잖아요. 배터리 아까워서.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비행기 요즘에는 모드 어쨌든 하면 그 뭐 방해 금지 모드, 비행기 모드. 그런 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몇 번 써보긴 했는데 끄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근에 빠지셨기 때문에 영화 그쵸. 보면서도 당근을 그래, 연락이 올 수도 당근마켓 볼 것 있으니까. 같은데. 아, 그러네. 지금 그 생각 못했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무슨- 불안한데요, 지금 심적으로. 내가 오늘 팔 거를 올려놓고 왔는데 그 사이에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중독으로 가는 중독이네.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저 중독이야. 중독됐어요. 당근에 중독되셨습니다. 자, 판도라님 언제 스마트폰을 끕니까? 저는 자주 꺼져요. 아, 그래, 맞아. 자의가 아니야. 네, 저는 이제 말씀 들을 때 좀 그런 상황이 떠오르네요. 끄는 날은 얘가 뭔가 좀 느려진 것 같고 조금 뭔가 버벅대는 것 같을 때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럴 때 메모리 초기화 측면에서. 그렇죠. 이게 뭔가 잘 안 되면 저희 같은 사람은 껐다 켜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 갈 때. 들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냥 꺼놓고 이렇게 넣어놓지 않나요? 안 그 끄는데? 비행기 모드랑 그 방해 방해 금지 금지. 모드를 하면 알림이 전혀 오지 않으니까. 비행기 탈 때 끈다. 비행기 탈 때도 요새는 요즘은 비행기 안 모드를 끄긴 꺼야 하더라고요.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모드예요, 그게 이름이. 아, 전파를 받지 않게. 그렇구나. 어쨌든 끄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게 이유가 있을 때 저는 진짜 끌 때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초기화하고 싶을 때 끄는 것만 그쵸. 끄네요. 보통 그게 많지. 그거 아니면 꺼질 때. 음. 그 두 가지밖에. 꺼질 때 수시로 꺼지고. 네, 그죠? 거의 꺼지는 일이 좀 꽤 있어요. 저도 비행기 모드 뭐 방해 금지 모드는 자주 하는데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자주 그렇게 하는데 끄는 거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껐다 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캐시를 이제 초기화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컴퓨터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런 의도로 끄지 뭔가 방해될까봐 아예 끄는 경우는 피정 들어갈 때 끄는데 이거 피정이라고 말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 뭐라고 해야 되지? 피정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절에 될것 들어가실 같아요. 때. 저래들. 근데 피정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 2박 3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짧게든 길게든 세상과 단절하고 어딜 들어가야 된다거나 돌을 닦는 거죠. 그죠. 도 닦으러 들어가면 아예 끄고 들어가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켜져 있으면 데이터가 아무리 없고 와이파이가 없어도 자꾸 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진을 자꾸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것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기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꾸 다른 거 뭐 메모도 그냥 손으로 종이에다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이걸로 막 사진 찍고 메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돼서 여기서 본 것들은 내 마음에 저장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예 끄는 경우들이 그럴 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며칠씩 그렇게 꺼놓죠. 저 지금 끌게요. 껐어요. 당근을 버리시는 겁니까? 9시까지 당근 올 게 없어. 그 얘기 들으니까 성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왜 3박 4일 연수 갈 때 네. 이렇게 폰 내라고 해서 내면 꺼가지고 이렇게 종이 봉투에다가 담았다가 그 나갈 때 받는 그거 생각나네요. 스마트폰 이제 제출할 때 음, 음, 음. 방해 금지나 이런 거 하시면 소용이 없다고. 알람이 울리면 누구 건지 찾느라 난리 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알람, 맞다. 전원을 아예 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네.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할 때에만 그렇지. 꺼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만. 자의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저 방금 자의적으로 껐어요. 알겠습니다. 당근. 켜놔야겠다. 환청이 막 들려. 에어플레인 모드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진짜 비행기 타면 뭐 그렇게 자주 타는 것도 아닌데 드디어 에어플레인 모드 써봐야지. 에어플레인 모드 쓰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미국 출장 갈 때 이제는 기내에서 인터넷이 돼요. 맞아. 그래서 맞아.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구역이었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저 예전에 비행기 타면 에어플레인 모드 해놓고 뭐 사진 정리한다거나 맞아. 뭐 그 정도? 근데 이제는 쓸 수 있습니다. 저 비행기 타면서 카톡 다 했고요. 진짜요? 네, 됩니다. 공짜예요? 그게 시간이 국제선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되는데 영상 이런 건 안 되고 문자 메시지 정도는 텍스트 그냥 통신은 할 수 있는 그런 건 해주고 유료 서비스. 그러니까 뭐 몇 불 내면은 이제 좀 속도감 있는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기차도 진짜 다 막 와이파이 다 해주고 우리나라 와이파이 안 되는데 찾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저는 와이파이 있는 데서도 와이파이 안 쓰고 LTE로 써요. 통신으로. 왜냐면 좀 느리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고. 얘가 왔다 갔다 해 자꾸. 예, 저는 과의존자라 그러는 거 답답해서 저는 뭐 저도. 꺼질지언정. 저는 데이터가 남아돌기도 하지만 공용 와이파이가 좀 불안해서 개인정보가 털릴까 봐. 유출되는 털릴까봐 그런 게 좀 어. 불안해서 잘 안 쓰게 돼요. 저는 답답해서. 저 데이터 좀 주세요. 알 뭐든지 주세요. 뭐든지. 그거 우리는 주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저는 1기가. 한 1기가? 달에. 네. 되게 낮은 걸. 그래서 와이파이 꼭 있어야 돼요. 공용 와이파이. 사랑해요. 당근만 해도 1기가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있는 데서 거의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테더링 해드릴까요?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 데이터 조절하면서 쓰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계산이 안 돼요. 맨날 배터리도 20% 내외로 갖고 있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핸드폰 2개인데 그거를 그 데이터를 와이파이가 뭐지? 외장 와이파이라 그래요? 그런 걸 네. 갖고 에그? 어. 그런 거 갖고 다니시던데. 저는 600메가 남았어요. 지금. 판도라님 저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잖아요. 600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해본, 그러니까 초반에 생각해서 계산해본 적 있어요. 왜 요금제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근데 그게 좀 또 때에 따라서 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태블릿 PC 연동해서 쓸 수 있고 하니까 무제한 요금제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요금제예요. 다른 폰은 지금 200메가 남았을 거예요. 그 저는 제 지론이 아니 스마트하게 생활에 도움 받으려고 스마트 기기를 샀는데 잘 이용해야지 본전을 뽑는 거다. 굳이 제약을 두면서까지. 네. 그래서 어플 구입하고 이러는 것도 어쩔 때는 금액이 나가는 것들은 고민은 하지만 여기서만 얘를 쓸 수 있잖아요. 이 어플을 여기서만 쓸 수 있고 지금 나한테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어플 구입비도 좀 아끼지 않고 좀 쓰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뭐 초반에는 궁금해서 산 적은 있지만 지금은 정착을 해서 쓰던 것만 쓰지만 그것 때문에 벌벌 떨거나 뭐 아까워서 못 사 이러지는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통화량에 따라서 요금제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 한 달에 무료 통화 100분이냐 200분이냐 뭐 이런 맞아, 걸로 맞아. 통화를 진짜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통화는 거의 모든 요금제의 대부분이 다 무료로 많이 주는데 통화량은 나중에 보면 한 달에 진짜 몇십 분 사용 안 하고 대부분 데이터가 몇 기가냐에 따라 요금제가 맞아요. 결정이 많이 되네요. 벌써 사용 패턴이 많이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요금제는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게 아마 뭐 제한 있는 거 제한 없는 게 한 2, 3만 원 차이 날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내가 그냥 내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쓰지. 왜 예전에 저하고 판도라님하고 그 성당의 중학생 친구들하고 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이제 오늘 뭐 성경 말씀 이런 거 자 핸드폰 켜가지고 자 어디 주소로 들어와서 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 데이터가 다 돼서 그거 볼 수가 없어요. 맞아 막 학생들은 맨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테더링 해주고 막 네. 내 거 봐라 이러면서. 맞아. 그런 적이 있었죠. 학생들이 맨날 데이터 네, 그래서 몇 명이서 제 테더링 한 명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거 다 쓰고 다 배터리. 느려져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더 빨리 닳잖아요 배터리. 안 그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랬던 적 있죠. 맞아요, 진짜. 학생들 수업하러 가면 맨날 선생님 데이터 좀. 맞아. 네, 스마트폰 끄는 거 얘기를 했는데 끄는 거는 저도 지가 꺼지지 않는 이상 24시간 켜 있습니다. 맞아. 가끔 뭐 느려지는 것 같다 싶으면 저도 제가 껐다 키긴 해요. 오히려 예전에는 진짜 뭐 성당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껐는데 요새는 잘 안 끄고 그냥 방해 금지 모드, 뭐 맞아. 에어플레인 모드. 저 예전에 한동안 잘 때 꺼놓고 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어플레인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꺼놓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알람 시계를 따로 쓰고 그랬는데 그 알람이 한번 안 울려가지고 대참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끄겠더라고요. 스마트폰은 배터리만 꽂아놓기만 하면 어쨌든 그렇죠.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몇 번이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알람을. 요즘은 이제 그 스누징도 돼가지고 한 번 알람이 울렸는데 한 번 더 울리게 이런 것도 5분 되지만 더. 그리고 요새는 말로 알람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막 불 켜서 알람 시계를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은 얘만 켜면 불이 다 켜지는 데다가 말로 시리아 몇 시에 알람 맞춰줘라고 하면 지가 알람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알람 때문에 잘 때 못 끄게 됐어요. 원래는 꺼놓고 잤거든요. 초창기에만 해도. 시리아 그거 안 해요? 시리아 당근마켓에 뭐 새로 올라온 거 없는지 알려줘. 시리아 당근마켓에서 뭐 좀 팔아봐 좀. 자, 버리지도 못하고 끄지도 않아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흑백 모드입니다.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흑백이 뭐예요? 소잉 모드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이 이제 총천연색 칼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이번에 중독 해결법 중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잠깐 해볼래요? 분더님? 네. 이거 하면 생각보다 근데 핸드폰을 덜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 한번 해봤었거든요. 금방 해제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엄청 답답해요. 손쉬운 사용. 이렇게 됩니다. 색상 필터를 키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거 쇼핑할 때는 안 좋겠네요. 색깔 알 수가 없네. 그렇게 쇼핑을 안 하게 되죠. 제가 이번에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흑백 모드를 한번 해봤어요. 한 이틀인가 3일 동안 진짜 흑백으로 살아봤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그죠. 덜 쓰게 되죠. 재미가 좀 떨어져. 확실히. 써도 이게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제가 흑백 모드 처음에 했었을 때는 그때 뭐가 신기해서 했냐면 그 생맹용 모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생맹들이 보는 색은 어떨까 이게 궁금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냥 그 모드가 있긴 있는데 그 흑백 모드를 했더니 금방 질리기도 하지만 금방 흑백 모드를 풀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옛날 그 흑백을 답답해. 보는 그 느낌. 싫어. 홈화면부터 싫으네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헐. 근데 이게 도움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도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흑백 모드를 풀고 싶어지는 것만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풀 줄 알잖아. 판도라님 아마 우리가 몰래 흑백 모드 해놓으면 저거를 다시 못 풀어. 풀 줄 몰라서 그냥 쓸 거야. 이따 우리가 해놓자. 몰래 집에 갈 때 해놔버려.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3일 정도 하고 다시 돌아온 이유가 야, 인간은 그 적응의 동물이라 흑백 모드로 한 3일 쓰잖아요. 그럼 또 이제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아, 그래도 많이 쓰는구나 그래도. 흑백 모드로 또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확실히 효과를 봐서 추천드립니다. 혹시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럼 흑백 모드를 한번 켜보세요. 그래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10%만 줄여도 큰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 뭐지? 애들한테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컴퓨터를 엄마들이 사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옛날 8비트 게임 이런 거 찾아가지고 깔아갖고 한다는 거예요. 흑백 모드로 하면 흑백으로 할 수 있는 걸 뭘 또 할 수도 있어. 인스타 이런 건 좀 덜 하겠지만 그쵸. 흑백 모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몰래 우리가 해놓을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풀어달라고 해야 네, 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잘 안 쓸 것 같죠, 흑백 모드 하면. 보기 싫어서. 네, 싫어요. 어우, 끔찍하네요. 근데 옛날 그 지금처럼 이 패널이 좋아지기 전에 화면이 이렇게까지 선명해지기 전에 옛날 핸드폰들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색이 충분히 다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쓰다 그걸로 역체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아이폰 써가지고 이거 말고 갤럭시만 봐도 낯설어서겠죠. 저는 그거 봐도 좀 싫더라고요. 저는 그 보이는 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아, 그 색글 쓰는 색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색감이 뭔가 더 쨍한데 뭔가 안 예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콘 같은 거에 응. 그러니까 색감이 약간 다른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겠지만 이게 화면이 되게 좋은 건데도 사진도 색감이 약간 다르고. 네, 그 뭐가 좋다 나쁘다는 기술은 뭐 다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너무 익숙해졌는지 특히 사진 찍었을 때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 카메라도 뭐 캐논이 좋다, 뭐 뭐가 좋다 이렇게 호불호가 막 갈리고 그랬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건 그 정도도 차이를 느끼는데 이거 흑백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분 꼭 흑백으로 만들어드려야겠습니다. 한도라님은 쓰시면 확실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앱 알림을 끄는 겁니다. 아, 그거는 맞아. 저는 다 꺼놨어요. 다 꺼놨어요? 그 카톡이나 네. 이런 이제 뭐 메시지로 받는 알림들 말고 다른 SNS 뭐 인스타니 페북이니 이런 알림을 싹 다 꺼놨어요. 안 봐요. 저도요. 제가 들어가고 싶을 때만 들어가야지 알림이 올 때마다 켜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꺼버렸어요. 앱에서 오는 알림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메시지랑 메일이랑. 그러니까 일할 때 스마트폰을 옆에 이렇게 뒀을 때 알림이 오면 뭐지? 알림 왔네? 이렇게 하면서 맞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뭔가 필요해서 찾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스마트폰이 자꾸 나를 찾게 하면은 내가 자꾸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일은 좀 최소화시키는 거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시꺼먼 화면이 혼자 띡 켜지더니 누가 인스타에 오랜만에 글을 남겼습니다. 맞아. 그런 거. 뭐라고 남겼지? 그거 보러 들어갔다가 그것만 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거 그렇죠. 보고 딴 거 보고 뭐 이거 또 관련된 뭐 없을까? 제가 지난주에 그 아마존님이 페이스북에서 그 피드는 사실 별 게 없고 그 워치 네, 워치. 탭에서 뭔가를 많이 보신다고 맞아요, 하길래 들어가 봤거든요. 순삭. 워치 진짜 그 깜놀. 알고리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제가 내 취향을, 재밌어 할 만한 걸만 어떻게 이렇게 쏙쏙 골라서 맞아, 보여줘요. 맞아. 근데 더 웃긴 건 그 워치 탭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게 뭔지 찾으려는데 못 찾겠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한 계정도 지나가요?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열면 그 계정이 똑같은 게 뜨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마다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보게 되겠네. 그러니까. 놓칠까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안 보면 다음번에 안 뜰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한 1시간을 저 원래 유튜브도 그렇게 잘 안 보거든요. 그냥 계속 영상을 보는 영상에 대한 피로감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텍스트는 오래도록 읽을 수 있는데 영상은 그렇게 잘 못 보는데 그 와치 한번 들어갔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묵사발님 워치 보세요? 페이스북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페이스북 안 한지 묵사발님한테 되게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위험할 네. 것 같은 게 워치에서 제일 저는 시간 많이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5분.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딱 지나가면 또 새로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만 5분. 전 유튜브에서 그런 거 찾아서 보는데. 얘는 안 찾아봐도 되게 쉽게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그 영화의 엑기스가 계속 나와요. 계속 보고 있어. 그렇구나. 위험해. 아니 그리고 개그 프로 같은 것도 제가 맞아. 하나 보고서 이게 알고리즘이 확실히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떤 거는 조금 보다 한 몇 초 보다가 재미없냐고 넘기고 어떤 거는 또 끝까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끝까지 본 거랑 유사한 게 계속 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안 되겠다. 이거는 봉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림은 끄는 게 제가 사용할 때만 딱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알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엔 되게 편리하다고 걔가 다 알려주잖아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폰의 알림을 시계로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너무 졸려가지고 좀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대가지고 자는데 자꾸 시계에 알림이 오는 거예요. 뭐 카톡도 오고 뭐 뉴스 기사도 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계속 오니까 잠을 깊이 못 자겠는 거예요. 잠도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거 스마트워치를 나중에는 쓰지 말고 그냥 다시 아날로그 시계를 찾까? 스마트워치를 차면 확실히 알림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꺼도 되는데. 그때그때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몸에 점점 더 밀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로 뭔가 알림을 받았던 시절에는 컴퓨터와 내가 거리가 멀어지는 게 더 쉬웠는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거리를 두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고 워치까지 오면 이제 손목에 딱 차져 있으니까 맞아요.
도망갈 수가 없네. 그걸 일일이 푸는 게 더 귀찮은 거잖아요. 그 방해 금지 모드를 그럴 때 써야 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방해 금지를 누르는 것 자체가 엄청 귀찮을 것 같아. 그냥 바로 누우면 딱 잠을 좀 자야지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전에 이거 알람도 꺼야 되고 막 이러면 되게 귀찮겠다. 시계는 또 이렇게 햅틱이라 그러죠.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왜 불러? 이렇게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를 부르게 한다는 게. 부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 기기가 나를 부르는 횟수를 최대한 줄여라가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용량 분석 앱을 쓰는 겁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가 없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넌 얼마나 쓰니? 라는 앱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목표 사용 시간을 설정하고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고 오늘 화면을 몇 번 켰는지 나오고 뭐 일간, 주간, 월간 이렇게 분석해주고 그럽니다. 아이폰에는 스크린 타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폰에는 기본 앱으로 스크린 타임 앱이 있고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걸 어플리케이션별로 뭐 요건 몇 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앱 사용하는 게 잠길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거 앱을 아예 잠글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건 몰랐네. 제가 그래서 해봤습니다. 2주 동안 제한을 걸고 썼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새벽 1시부터 5시 반까지 폰이 잠기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늦어도 1시 좀 넘으면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자꾸 누워가지고 막 웹툰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피곤한데. 그래서 잠그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좀 옅어져요. 그러면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오늘 내가 너무 기다리는 웹툰이 나오는 날이야. 꼭 요거 한 개만 보고 잘 거야 진짜로. 그래서 딱 웹툰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아이폰이 물어봅니다. 1분만 더? 두 번째는 15분만 더? 어머, 1분 다음에 15분이면 세 번째는 그냥 오늘 쓸래? 그렇게 세 가지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뭔가 안전장치가 되네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근데 1분만 더를 계속 이제 몇 번 클릭하다 보면 15분 써. 이미 버린 몸이 되는 거지. 이미 베렸어 오늘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밤에 좀 수면 시간에 좀 방해를 안 받으려고 그거 썼고 유튜브를 하루에 30분만 쓸 수 있게 걸어놨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30분만 쓸 수 있게 걸어놔 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유튜브를 30분 보면 앱이 1분만 이제 더? 쓱 이렇게 흐려지고 그래도 유튜브를 봐야겠다면 1분만 더? 15분만 더? 오늘 하루 그냥 볼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궁금하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되면 좀 덜 써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만 해도 내가 지금 많이 썼구나를 자각만 해도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래서 스크린 타임을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쓴 거를 봤는데 내가 이 앱을 이렇게 많이 썼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그 앱을 켤 때 오늘 좀 그만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를 맞아요. 느꼈거든요.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중독의 치료 시작은 자각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가 제일 많네요. 혹시 본인들의 스크린 타임 뭐 재밌는 거 이야기할 거 있으신가요? 화면을 깨운 후 처음 사용한 앱이 사진이 26번, 카카오톡 24번. 그런 것도 나오네요. 처음 봤어요. 사진 보려고 제가 화면을 많이 깨웠네요. 그러면 처음 핸드폰을 켜자마자 보는 게 사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카톡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화면 깨운 후 처음 사용한 앱 카톡이 그냥 카톡이랑 사진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무려 거의 그거밖에 300여 번이 돼요. 278번. 카톡이 다 와서 그런 거예요?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인기쟁이, 근데 인기쟁이. 그런 뭐 이렇게 쇼핑이나 이런 광고 그 메시지 있잖아요. 카톡. 그게- 채널 추가해서 오는 거? 그런 그 광고성 메시지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오나 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 시도 때도 같은데? 없이 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올 때도 있는데 오전에 오는 애들은 거의 제가 아침에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 같던데. 그냥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 시간에 활동하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일어난 걸까요? 카톡이 진짜 많네. 근데 2등이 당근이다. 그래도 당근보다 카톡을 많이 쓰는 되게 거면. 많아, 진짜 많아요. 당근. 봐요. 봅시다. 근데 내 유튜브가 많네. 야, 카카오톡 202번. 당근 111번. 이거는 와. 당근 중독이다. 당근 진짜 많다. 이런 게 있구나, 기능. 처음 들어가 봤네. 근데 스크린 타임은 모니터링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그겠다. 제한을 딱 네, 거는. 또는 내가 정말 많이 쓰는 앱들을 유튜브 나 너무 많이 보는데 하루에 1시간만 봐야지. 그런 거 도움 되겠다. 저는 잡스 이런 거 형님이 있는지 다 몰랐어요. 알아서 뭘 만들어 놨네.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잡스 이게- 시절은 없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이게 아이폰이 한국은 아마 2009년, 2010년부터 그러니까 10년 정도 썼는데 네. 애플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해서 그걸 제한하는 뭐 어플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다가 2018년에 미국의 애플 그 대주주들이 그런 회사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라고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검색해보면 2018년 초반에 그런 기사가 나와요. 뭐 미국 큰손들 애플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해결하라 압박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중반에 iOS 12가 업데이트되면서 스크린 타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애플보다 훨씬 먼저 이런 스크린 타임 같은 앱 사용 분석 같은 걸 먼저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좀 뒤늦게 이런 제지를 당하고서야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사용량 분석 앱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모님이 설정한 제한 뚫는 방법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 뭐 키즈 그렇구나. 모드 이런 거 푸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 타임도 그 부모님이 아이들 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대요. 잠글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폰 사용에 제재를 받는 학생들이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인터넷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지 자녀 교육용 태블릿 같은 거 한창 유행할 때 거기에 부모 모드가 있고 그 아이 모드가 있어가지고 부모 모드로 들어가면 아이가 그걸로 뭐 했는지를 다 볼 수 있게 해놓은 것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뭐 청소년기만 돼도 그런 게 예민하잖아요. 5살, 6살 애기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블랙미러라는 드라마를 보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딸한테 이식을 하는 거예요. 뭘요? 안구에다가 카메라를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딸이 본 걸 다 봐.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패드 같은 거를 보면서 엄마가 애가 보는 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나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탁 누르면 이게 사라져. 어. 그리고 여기서 막 다른 친구가 막 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탁 하면은 그 욕이 뭉그러져서 필터링 되는구나. 필터링 돼서 이제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끝나면 드라마 재미없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애가 그 피는 나쁜 거다라고 엄마가 인식을 한 거죠. 필터링을. 그러니까 내가 다쳐서 피가 났어. 피가 나는데 이게 핀지 모르는 거예요. 나 이거 봤어. 이게 뭐 물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맞아. 근데 맞아. 피인데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보여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가해하고 막 이게 이제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데 딸이 그래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그 스킨십하고 이러는데 엄마가 그거 못하게 하고 막 네, 그걸 본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봤어. 그 엄마 본 거를 다 이제 딸이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알게 돼 버린 거죠. 그 화면이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애가 현실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필터링을 하면 애 눈에 이게 안 보여. 모자이크 쪽에서 애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야. 그 장면에서 되게 소름 끼쳤었거든. 그렇구나. 응.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신체적인 취미 활동을 갖는 것입니다.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지난번에 판도라님이 산책할 때 스마트폰 두고 간다. 그러니까 뭔가 신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과의존인 사람도 좀 거추장스러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수영할 때 보면 수영할 때는 진짜 스마트폰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독에서 좀 그러니까 일부러 좀 신체적인 활동을 하자. 내가 이것만 너무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하루에 1시간씩 뭐 뛰자거나 뭐 운동을 하자거나 아니면 꼭 운동 같은 게 아니더라도 악기 연주 이런 취미를 하게 되면 악기 연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 집중해야 되니까 악기 연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연주를 다시 한번 보겠다. 아니, 제가 그 팬데믹 상황 이후로 그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음식을 해서 몇 번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제 음식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예 네. 그냥 내가 오늘 뭐 해 먹었는지 뭐 내 기록 삼아 올려놓으면 재밌겠다. 그랬더니 음식을 하고 꼭 사진을 찍으려고 저 원래 밥을 하고 밥을 해서 먹는 것까지는 스마트폰을 쓸 일이 없거든요. 방에 버려놓고 한 2시간 된단 말이에요. 음식하고 먹고 치우기까지 다 하면. 그랬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옆에 갖다 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 차리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 같은데.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중독을 막으려면 다른 중독으로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근이죠. 갈아타야 돼. 당근이죠. 아니 제가 언제 그러면 핸드폰을 잊고 있었나 산책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해봤어요. 산책 때는 일부러 놓고 가는 건데 밖에서 이런 소리도 좀 듣고 싶어서 손에 있으면 자꾸 보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놓고 가는데 최근에 그 유리공예를 원데이 클래스로 친구들이랑 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얼마나 걸려요?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유가 끝나고 나면 뭐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려고 일정 조절하려고 물어봤더니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런지 모르고 갔구나. 한 2시간, 3시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순간 그럼 언제 밥 먹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10시 반, 11시에 만났으니까 그럼 중간에 밥 밥을 먹어야 먹어야 된다는 돼.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 뭘 집중을 하면. 너무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게 예쁘게 제가 원하는 걸 만들고 물론 좀 서툴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재밌냐고 몇 번 만들 때까지 이렇게 재밌냐고 다른 것도 너무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하루 한나절을 핸드폰을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맞아. 다른 중독으로 막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물어본 게 제가 배고픈 걸 못 견뎌서 그러니까. 그거를 예민하게 생각할까봐 확인을 한 건데 배고픔도 잊을 만큼 집중을 했던 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걸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만큼이나 이런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거기에 중독돼 갖고 이제 건강한 중독이지 않을까. 밥도 안 먹고 막. 밥을 거르면 이제 몸을 해치니까. 그때는 또 균형을 맞춰야죠. 근데 모든 불균형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출렁대는 것 같아요. 저울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반대쪽에 뭔가를 놔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그럼 500만큼 기울어져 있다고 500을 놓잖아요. 그럼 더 작은 걸 놔도 얘가 한 번에 이렇게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균형을 잡으려고 조금씩 노력해도 출렁출렁하고 혼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으로 겪어본 그 건강한 집중이었는데 유리공예는 저한테도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긍정적인 자극이 됐어요. 뭔가 좀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되게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유리공예 아까도 이제 이게 몇 번까지 재밌어요 막 이러셨는데 그게 한 3번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네요. 글쎄요. 제가 그 원데이로 한 거여가지고 저는 궁금하면 그냥 해보는 사람이라 그냥 실증나면 다른 것도 흥미에 가지면 되지 않는가. 계속 새로운 그쵸. 자극으로 갈아타는 거.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세상에는 안 해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혹시 핸드폰으로 중독으로 좀 고민이다 줄여보고 싶다.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 카지노? 아 저런. 팟캐스트 녹음을 해보십시오. 저희 지금 핸드폰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근. 회사에서 올해는 아닌데 농구랑 축구를 동료들끼리 할 때가 있어요. 농구를 하건 축구를 하건 한 번 하면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는데 그때는 정말 핸드폰 생각 안 나요. 맞아. 근데 더욱이 이렇게 앉아서 막 집중하는 것보다 몸을 쓰는 거는 더더욱 다른 일 맞아요. 신경을 덜 쓰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그 비행 청소년 예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부모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좀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육체 활동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뭔가 에너지를 그쪽에 발산을 하는 것이 다른 것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에 중독되는 것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음식 맛집 가거나 이러면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아, 술집 음식 가거나. 사진? 아, 예.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루에 그래서 한 4-5시간은 아예 안 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술 먹는 4-5시간? 그동안은 이게 볼 먹을 일이 땐 없어요. 생각 안 나. 예. 그리고 술 먹다가 이거 보잖아요. 욕 먹어요. 예. 술 먹다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욕하시는 분이지, 욕하시는 셀카 이상한 거 찍어갖고 허락도 안 받고 올리고 이래서 욕 먹었잖아요. 아, 네. 다음 얘기 하시죠. 예. 네,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는 스마트폰 안 보이게 하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폰을 서랍에 넣는다거나 잘 때 폰을 손이 좀 닿지 않는 곳에 둔다거나 물어볼게요. 잘 때 폰 어떻게 하세요? 전 배고 자요. 거의 침대 밑에 있어요, 항상. 손 뻗으면 항상 닿을 수 있는 거리. 아, 그럼요. 네, 저도 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네요. 저도요. 귀 옆에. 근데 일어나면은 달라져 있어요.
발밑에 가 있다든지 자면서. 내 몸이 돌았는지 얘가 절로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발밑에까지. 스마트폰을 원래 처음에 핸드폰 사용할 때 잘 때 거실에다 충전해놓고 잤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방에 전자기기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람으로 한번 대참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스마트폰을 멀리에 두고 자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알람에서 먼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죠? 다른 알람 기기를 써야 아니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자면 돼요. 자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알람도 해주고 여러모로 좋은데 굳이 핸드폰은 왜 그렇게 기피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되게 왜냐면 묻고 싶네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손 닿는 곳에 이게 있으면 나는 알람을 위해 해놨지만 완전히 끄고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알림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뭔가 카톡이 온다거나 메일이 띠렁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알람을 설정하고 에어플레인 모드 하셔도 알람 돼요. 알림이 안 뜨고 알람은 울리죠. 그러니까 머리맡에 두고 자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유혹이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아예 다 끄고 잘 바에는 그냥 밖에 내놓고 자도 되는데 머리맡에 있으면 좀 보다 잘까가 되고 이거 잠깐 뭐 하다가도 뒤척거리다가 생각나면 아 지금 뭐 적어놔야지 이러면서 자꾸 켜게 되고 없어지는 게 좀 저한테는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사발님 오늘 당근마켓 저희랑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뭐 내가 요새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당근마켓 키워드 자전거 이렇게 검색해 놓으면 누가 새벽에 이렇게 자전거 판다고 올리면 그게 내 자고 있는 옆에서 스마트폰이 누가 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올렸습니다. 당근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쳐다보고 그거 열었다가 뭐 잠깐 유튜브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흘러갈 수 안 있기 해요. 때문에 근데 자다가 알림 저는 저장 안 해도요. 알림이 아예 안 울리게 한다. 네, 저는 제가 보고 싶을 때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물건은 나랑 인연이 없는 거죠. 자기 제어가 되게 잘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멋있다. 보려면 안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멋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저는 지금 제가 물건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팔려야 되거든. 그럼 지금. 하루에 그 111번을 열었던 그거는 다 직접 연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너무 다 직접. 집착하신다, 당근에. 아니요, 제가 이거 당근이 빨리-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100번 넘게 쳐다봐요? 당근이 날 안 부르지? 이거 한번 팔아야 보고. 해서. 야, 너 뭐하니? 일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핸드폰 고장 났을까봐 보고. 그러니까 알림이 없는데도 쳐다본다는 거잖아. 네, 중독이네. 그렇죠. 저는 알림은 안 해놓지만 제가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전 되게 생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판도라님 그 핸드폰 열면 전화기 아이콘이 그거 없다고. 네. 그러니까 전화기 아이콘은 뭐 중독을 일으키는 앱은 아니겠지만 내가 너무 자주 보는 앱 같은 거를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저 옆에다가 폴더에 불편하게 넣어놓고. 배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한 번 더 열어서 보는 네, 그것만 해도. 그럼 이제 어쨌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전략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요즘 10대들은 정말 스마트폰으로 제일 안 쓰는 기능이 전화래요. 전화 오는 사람은 엄마 아니면 선생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전화 딱 맨 앞에 있는데. 당근도 근데 맨 앞에 있고. 자주 쓰는 거를 다른 데도 옮겨놓으라는 얘기 들으면서는 제가 순간 욱하고 반발심이 생기는 걸 보니 저는 그냥 중독을 즐길 사람인가 봐요. 왜냐면 아니 계속 생각이 그래요. 이거 편하게 잘 쓰려고 맞아. 이거 1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근데 이게 제가 오늘도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게 여기는 그렇게 심한 중독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쵸. 막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래, 좀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당근만 계속 쳐다보고 이러면 그 사람은 당근 앱 지워야죠. 그렇죠. 당근을 저 멀리 치워야지.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당근 보려고. 망한 거잖아요. 아니 망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욱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또 금방 생각이 난 게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결과물을 분수로 아까 보니까 그렇게 정리된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들킨 기분. 들켰어. 이렇게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보니까 자각이 되면서 뭐 이렇게 불편하게 뒤로 보내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속으로 말하고 나서도 그래 유튜브 어플은 좀 이렇게 켜면 바로 엄지손가락이 나올 수 있게 밑에 있어요. 그거는 좀 위로 올려놔야겠다. 이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왜 욱했는가. 너무 찔려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도움되고 나에게 좀 생산적인 어플이라면 굳이 숨겨가면서까지 불편하게 쓸 이유는 정말 없을 것 같고. 근데 좀 과도하다면. 방금 판도라님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스스로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많이 보는 건 나에게 별로 플러스 요인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좀 숨겨놓는 것도. 뭐 그러다가 좀 자제됐다 이러면 또 다시 다시. 나올 수 있겠죠. 난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뭐 이런 거 엄청 보는데.
그렇죠. 넷플릭스는 사실 영화 한 편만 봐도 그렇죠. 하루에 뭐 1시간 줄줄이 많이 되니까. 미니시리즈 뭐 쉬는 날 보면은 한 10편씩 보는데 그 10편씩 볼 때요. 그런 적 있어요. 뭐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아니면 목이 말라. 이런데 요거만 마저 보고 가야지 하고 계속 그걸 보다가 그걸 다 보고 그러면 중간에 일어나서 이제 뭐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를 나도 모르게 또 보게 돼서 한 서너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보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는데 저 한 15시간 이렇게 봐요. 날 잡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 10편이면 10편 그냥 한 번에 다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화장실 잘 안 가요. 아예 의도하고 내가 이날은 이걸 봐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보려고 생각하지 않은 날은 절대 키질 않죠. 제어가 되게 잘 되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 거야? 제어가 잘 되시는 거예요. 일단- 아니 왜냐면 한 번 보면은 이거를 안 끌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영화를 항상 런닝 타임을 딱 먼저 봐요. 이거 1시간 30분짜리냐 2시간 15분짜리냐 그럼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럼 2시간 이건 안 봐요 아예. 중간에 판도라님하고 끊고 보는 거 싫어해서. 판도라님도 뭐 시간 정해놓고 지금 20분짜리 봐야지 10분짜리 봐야지 하는 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했는데 이제 혼자 사는 친구인데 주말에 뭐 했어? 그러니까 드라마 정주행하느라 뭐 그냥 이틀이 순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보면 눈 안 아파? 뭐 허리 안 아파?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그 중독 비슷한 드라마 중독 같은 거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하는데 그 얘기 끝에 결론으로 나온 얘기가 야 혼자 살면 할 일도 없고 그거라도 틀어놔야 덜 외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는 없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도 앞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옆에 계속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화이트 노이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영상 같은 걸 계속 틀어놓고 뭐 광고가 지나가고 이런 거를 그래서 좀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 게 익숙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이걸 그냥 쭉 놓고 쓰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두는 게 좋다는 거였죠. 그 중독을 벗어나려면 네. 거리두기를 해라. 온통 가까이 있어. 네, 근데 정말 잘 때는 철저하게 가까이 두고 저는 자는데 일부러 놓고 나가는 때는 저는 정말 산책할 때는 그러는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싶을 때 이럴 때 말고는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없이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제어가 되시는 분이네. 너무 많이 쓰니까 평소에. 안구에다가 카메라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저 인식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사진 찍히게. 윙크하는 사진 빨리 착각 찍히고. 네. 저는 그 일하는 책상 위에다가 무선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다 놓고 되게 뿌듯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일할 무선 때 딱 충전도 앉아가지고 되고.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럼 충전이 되고. 근데 이게 확실히 알림을 더 보게 되고 손이 더 자주 가요.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나? 지금 서랍에 넣어놔야 되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있고. 알림도 그래요. 알림도. 요즘 핸드폰에 그 알림이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내가 확인 안 하면 몇 분 있다 다시 알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막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이 뭐가 이렇게 떴는데 내가 무시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 알림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뭐가 계속 와? 하고 봤더니 온 건 하나인데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알림을 하더라고요. 그 설정이 저도 모르게 돼 있어서 그걸 다 껐거든요. 그랬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림을 내가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알면 사람 마음이 궁금해. 맞죠. 그리고 아까 알람 시계를 스마트폰으로 하지 말고 따로 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알람 시계로 해가지고 내 머리 옆에 놔두면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덜 볼 확률이 높으니까 잘 때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다가 충전시켜 놓고 나는 알람 시계를 따로 사가지고 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 방해 이런 거는 확실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칸방이라. 저 발 밑에다 놓으세요. 네. 애초에. 아니 제가 그래서 알람 시계 그 대참사 이후로 건전지를 넣으면 얘가 건전지가 다 닳아서 네. 시계가 죽었는 줄 내가 모르고 막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 요즘은 USB로 전원을 꽂아놓는 상시 꽂아놓는 그런 알람 시계가 있더라고요. 전자시계가 그걸로 바꿔놨죠. 그랬는데 나 스마트폰 계속 머리맡에 두고 자네. 뭐 한 거지? 의미 없다. 혹시 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오늘 저희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걸 좀 자각하게 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 보면서 분석한 거 뭐 클립 몇 개 해보니까 제가 자주 열어봤던 것 중에서 알림은 자주 왔는데 막상 열어보지 않고 무시했던 알림들, 어플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금 이제 얘기하는 중에 껐고요. 껐어요. 네, 퍼빙하셨네요. 같이 저희 얘기 아까 나눌 때 네, 퍼빙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또 모르고 무심코 알림이 그래도 올 때마다 보게는 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거는 어플 이제 설치하고 할 때
그런 알림을 받겠는지 설정할 때면 다 물어보죠. 물어볼 때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하면은 뭐 할인 쿠폰 준다. 이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맞아. 지금 할인 받으시려면 해야 된다. 마케팅 수신 동의에 그렇죠. 동의하세요. 웬만하면 동의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런 게 걸려들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림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쇼핑몰이었는데 저 거기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알림만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끄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의 작은 노력.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자각하면서 노력한 거. 그런 거 있고. 자, 폰 내놔요. 흑백 모드 해놓게. 그러니까. 그건 안 할래요. 진짜 맛없는 음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딱 그 색깔이. 표현이에요. 네. 저는 예전에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해놨던 채널들 싹 지운 적이 있거든요. 걔네가 꼭 매일 알림을 보내잖아요. 오늘의 특가 뭐 맞아. 이런 거를 보내잖아요. 맛있는 햄버거. 뭐 그런 게 오는데 저는 이제 초반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보내는 중요 알림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를 채널을 지우거나 혹은 알림을 꺼놔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약관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뭐 내 포인트가 이제 없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내가 알림을 허용을 안 해놔도 중요한 것들은 그냥 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켜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 꺼도 될 것 같다 해서 한 번씩 지웠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쇼핑몰이니 뭐 등등의 그 쓸데없는 광고 알림이 한 10개 놓은 것 같아요. 오늘 또 한번 지워야겠네요. 그러네요. 자, 어떻게 2주에 걸쳐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중독이 혼자서 노력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스마트 심센터 지난번에 얘기했던 www.iapc.or.kr 거기에다 연락을 하시면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가정으로 무료 방문 상담을 온다고 합니다. 6번인가 오신다고 하고 와서 방문 상담 해주고 돌아가서 중독에 대해서 잘 노력하고 있는지 후조치 쪽으로 2번 정도 더 전화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고 다 무료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스마트 심센터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몸이 크게 상하지 않는 한에서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한번 뭐 돼보는 것도 그 충격 요법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에 박치기를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이면 스마트폰에 빠져 살다가 시험 망치고 학사경고 맞아보고 재수강하고 막 직장인도 스마트폰 때문에 뭐 하나 망해봐야 이제 정신 차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크게 다시는 망가지지 말고 안 그래야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 그래 손가락에 관절염이 와봐야 그렇죠. 그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막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막 일은 자꾸 미루는 그 불쌍한 나를 발견했을 때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 안 될 거야. 난 쓰레기야. 그래 계속 자괴감이 들면 그렇죠.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스마트폰에 빠져서 할 일도 못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가짐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날 사랑해야지 어떡하겠니. 이제 우리 하루에 30분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여가면서 하는 게 저는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동의해요.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나를 자극을 해야지 부정적인 메시지로 자신을 자극해갖고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너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중독이 아닌가 해서 이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내가 좀 과했구나, 과한 부분이 있었구나, 의도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게 돼서 도움이 됐습니다. 뭐 흑백 모드도 써보고 스크린 타임도 걸어보고 그래서 혹시 이제 중독으로 삶에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배합시다. 그럽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마존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묵사발님께서 네. 네. 당근마켓에 대해서 당근마켓에 대해서가 아니라 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네,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주제라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근. 구독과 좋아요. 후원.